네, 반갑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2차 상법 개정안의 의미를 한번 토봐 보겠습니다. 지난 7월에 1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었죠. 큰 틀은 이사가 기존 대주주가 아니라 소액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문화한 것이 1차 상법 개정안의 큰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고 보강하는 후속 조치가 바로 2차 상법 개정안입니다. 그 핵심 내용이 그럼 뭔지 살펴보겠는데요. 그 핵심 내용을 알기 전에 먼저 두 가지를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집중투표제라는 건데요. 이 집중투표제는 뭐냐면 지금 말하는 상법 개정안은 전부 다 자산 2조 이상 상장사의 하나입니다. 일반 회사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집중투표제는 뭐냐면 주총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한 주당 한 표, 이렇게 이사를 40명을 선임을 하든 2명을 선임하든 내가 한 주 가지고 있으면 한 표만 행사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후보가 40명이야. 4명을 뽑아. 그럼 그중에 4명 중에 나는 한 명한테 한 표만 지금까지는 투표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바뀌냐. 만약에 후보가 40명인데 4명을 뽑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40명 가운데 1번, 7번, 18번, 39번 이렇게 4표를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맞겠죠. 주주 한 명을, 이사 한 명을 뽑을 때는 한 명을 행사하면 되겠지만 이사를 여러 명 뽑으면 한 주당 여러 명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민주적이겠죠. 여기다가 집중투표제는 뭐냐 하면 그 4표를 한 명 후보에게 몰빵할 수 있습니다. 즉 후보가 40명이에요. 4명을 뽑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번, 7번, 18번, 39번이 아니라 그냥 7번한테 4표를 다 몰아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바뀔까요? 몇 주 가지고 있지 않는 소액주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 40명 가운데 후보 한 명을 연대해서 묶어서 집중 투표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사가 될 확률이 좀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사회에서 소액주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커지겠죠. 자, 이 집중투표제를 어제 2차 상법 개정안에서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가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방식 역시 포함됐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2조 이상 대규모 상장 회사에서는 감사 대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요. 2조 이상 자산이 2조 이상인 상장에서는 감사는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감사 대신 3명 이상의 이사 가운데 3명을 감사위원회로 만들어서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서 회사 회계와 회사 내부를 감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이사를 선임하고 그중에 감사위원을 임명했어요. 근데 이제는 3명 이상의 그 감사위원회 가운데 최소 2명의 위원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서 별도로 선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여러 명의 이사를 선출하고 그중에 감사위원을 선발해서 감사위원회를 만들다 보니까 대주주의 우호적인 이사가 감사위원이 될 가능성이 커졌죠. 그래서 감시가 느슨했죠. 그리고 이것은 그 회사의 기업의 여러 가지 내부 기업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들만의 정관 아니면 규약 이것들로 빗겨갔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주총에서 처음부터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별도로 분리해서 선발해야 됩니다. 아까 감사위원회가 3명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2명 이상은 무조건 분리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은 감사위원이 될 이사입니다. 이렇게 출마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사를 왕창 뽑아놓고 거기서 감사위원을 임명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 되겠죠. 역시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위원 선발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 그리고 감사위원회 구성에 소액주주들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혹은 그럴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대기업에서는 기업 경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이런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반발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제도입니다. 이렇게 돼서 개혁 3개 법안이 연속으로 통과됐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됐고요. 일명 노란봉투법이라는 노동법이 통과됐고 그 다음에 상법 개정안이 줄줄이 통과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미적미적하다가 못했던 것들을 전부 밀어붙였습니다. 힘이 가장 셀 때 밀어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파급 효과를 자본시장 신뢰나 평가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자본 비용을 낮추고 시장 신뢰를 높여가지고 기업의 할인율 축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근거가 쌓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점 하나는 집중 투표를 의무화했거든요. 이거는 OECD에서는 아직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70년대 의무화했다가 폐지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 결국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으니까 제도 설계 운용에 좀 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적용 대상 규모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 타격 없습니다. 그리고 시행 시점과 유예는 공포문 부칙으로 최종 확정할 것이고요. 현 시점으로 보면 내년 상반기 혹은 1년 후에 실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나온 보도로는 6개월 유예 기간을 갖는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오늘은 국회에서 어제 182명이 참석했고요. 찬성이 180석, 기권이 2석인데요. 2명인데 이 2명의 인간이 바로 이준석이하고 천하람입니다. 참석했다가 기권했습니다. 자, 오늘은 2차 상법 개정안, 어제 통과한 본회의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의미,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영향 간단하게 짚었습니다. 감사합니다.